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 대표입니다. 네, 함주원입니다. 네, 함이사님. 네. 이제부터 공시가 5억 미만의 85제곱미터 미만은 빌라를 소유하셔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내용과 함께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시가 5억 미만 그리고 85제곱미터 미만의 빌라를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라는 내용이 요번에 이제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모르고 이 빌라를 구매를 하셨을 때는 낭패를 볼 수가 있는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남겨드리면서 소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청약 관련해가지고 법 개정이 완료가 됐는데 이 법 개정 자체가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관련된 내용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빌라 시장의 영향이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빌라 시장의 영향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장점도 크지만 주의사항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제가 중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이 중반부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꼭 이제 시청자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사 내용도 이제 다양하게 나왔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시세 8억이죠. 공시지가 5억 미만 시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약 8억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빌라가 있어도 청약 무주택자 인정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빌라가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준과 시행 일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빌라가 있어도 이제 청약이 가능하죠. 근데 기준을 이제 유추수 기사랑 이렇게 보도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정책 자체가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빌라 등 비아파트죠.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이제 바뀌는 거겠죠.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요번에 법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행일자를 보게 되면은 2024년도 12월 18일 일자로 법 개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개정 이유 자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개정문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2024년도 12월 18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요 아래 부칙 내용이 있습니다. 부칙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행일자는 2024년도 12월 18일부로 시행이 된다.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빌라 기준 자체 범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 나와 있죠.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아니면 연립 주택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국민 평형이죠.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도권 5억, 그 다음에 지방 3억 원 이하 이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그 다음에 시가로 봤을 때 거의 수도권 5억이죠. 5억.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 매매가가 형성이 된 빌라들은 싹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특별 공급 신청 및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영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 요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영주택은 이제 민간 시공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푸르지오라든가 롯데캐슬 아니면 이편현대상 이렇게 민간에서 건설한 주택이 이제 민영주택이 되겠고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은 SH나 아니면은 LH에서 공공으로 시행하는 이제 주택이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민영주택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이 국민주택 청약할 때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국민주택도 같이 청약이 가능하게끔 변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그런 정책에서 가장 이슈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라를 갖고 있었을 때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꼭 알아야 될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주의사항 포함해가지고 기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청약 시 무주택은 인정되지만 무주택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이라든가 보도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청약 관련해서 혼동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 상담실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입니다. 네,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2월 18일 날로 해서 빌라 B아파트 갖고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12월 18일 날 시행 들어갔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 빌라 취득 시점이 이제 궁금한 건데, 제가 빌라를 한 채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가 10년 전에 빌라를 취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공시가 5억 미만이랑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빌라거든요. 소형주택. 근데 네. 그 기간까지 다 주택수로 빼줘서 가점이 올라가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와 청약자가 속한 세대에 요 85제곱미터 이하 빌라 한 채, 뭐 공시가 수도권 5억 이하, 여기에 준하는 주택이 한 채 있으면 무주택으로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유 기간 전체 다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셨죠? 상담원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 여기는 바로 X가 되겠죠. 그쵸? 지금 무주택 기간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가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시지가 5억 이하 빌라 한 채 보유자가 청약 점수 이제 변화, 이런 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제가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2015년도에 빌라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 빌라를 매도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개정 전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고 매도 후부터 이렇게 청약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만 인정이 되는 요 기간 사이만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만약 2015년도에 빌라를 구입을 했고 2021년도에 이 빌라를 매도를 해서 팔았다. 그런데 2024년도에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청약이 들어갔다.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 매도 시점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됐지만 그게 아니라 빌라를 구입한 시점이죠. 이 2015년도 싹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9년 포함해서 청약 가점도 20점이 그대로 상승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조금 공존하게 되겠는데요. 빌라를 매도를 안 하고 보유해도 똑같은 조건으로 무주택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유를 해도 상관없고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아파트 한 채만 보유했다면 싹 다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가점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상승이 됩니다. 연마다 2점씩 상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전세대 구성원이 바로 빌라 한 채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빌라 한 채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총 두 채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이제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매도 후 빌라 한 채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빌라를 먼저 갖고 있었고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근데 아파트를 매도를 했고 이 매도를 한 시점 이전에 빌라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빌라부터 바로 기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아파트 매도 시점부터다. 시청자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일단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만 경기가 만약 더 안 좋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런 비아파트, 특히 빌라 소유자분들이 청약을 해서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나요? 예, 맞습니다. 청약 경쟁률 자체가 이제 수도권 위주로 이제 상급지 위주로 굉장히 또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빌라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 청약을 넣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법 개정을 통해서 무순위 청약은 넣을 수는 있었지만 특별 공급이라든가 가점제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 무조건 청약을 같이 누리시면 당첨 확률도 확실히 올라갈 수가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시죠. 네,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매년 변동이 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3월부터 이제 4월까지는 이의 신청을 해서 6월에 확정 고시가 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바뀐 정책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청약 모집 공고의 시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시가가 올라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모집 공고일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집 공고일에 내 공시가격이 4억 5천이었다. 그러면은 5천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공시가격이 모집 공고일 이후에 만약에 5억 1천만으로 올랐다. 5억 1천만 원 올랐으면은 5억이 넘어가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모집 공고일의 공시가격 기준이다라는 점을 이제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유한 빌라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또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입주권 자체가 어떻게 변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주권을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빌라 자체가 무주택이지만 거기에 만약에 재개발이 돼서 철거가 돼서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청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시청자분들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 가능 여부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애 최초라면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요번에 신생아 대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내놓는 대출 항목이 있죠. 이게 이제 신생아 대출로 인해서 저리로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봤을 때 청약 시 무주택만 인정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청약 시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부분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사님, 그러면은 빌라를 갖고 있으면 디딤돌이나 신생아 대출은 받기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할 때만 무주택자로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런 대출을 활용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나요? 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고 비조정. 근데 비조정 지역에서 디딤돌과 신상화 대출은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일반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지역보다는
비조정 지역 자체가 청약에 유리합니다. 대출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대출은 디딤돌 대출, 신상화 대출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요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피스텔. 요즘에 이제 월세 가격도 상승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피스텔도 이제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해놓고 이 오피스텔이 주택 용도로 사용이 되면은 주택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청약하면은 안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죠. 세입자분들이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일단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죠. 청약은 가능할까? 요 고민들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근데 이 오피스텔 자체가 주택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무조건 상업용으로 주택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전입신고가 되면서 주택으로 바뀌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 상업용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안 본다라는 점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한 채만 보유를 해야 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두 채, 세 채, 네 채, 뭐 많은 이제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미사님, 이런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정책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요 내용 꼭 이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집 마련 전략, 바로 투트랙 전략을 이제 모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청약 과열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1주택이죠. 1주택 그 다음에 빌라를 보유를 하신 분들, 이 빌라를 보유하신 분들이 약 100만 가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있죠, 그렇죠? 100만 가구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청약도 가능하게끔 변하는 게 약 100만 가구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 100만 가구가 청약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도권 핵심 지역 위주로 많은 분들이 청약을 또 하겠죠. 그만큼 청약 과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제보다는 특공 전략을 모색을 하셔서 청약 당첨 확률을 올리시는 게 확실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공 전략에는 뭐가 있나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뭐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관 추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면 조금 더 청약 당첨 확률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점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본인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특별 공급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전체 물량의 약 60%가 이제 특별 공급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공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빌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빌라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을 노리시는 게 확실하게 돈이 될 수가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요건이죠. 85제곱미터 미만의 5억, 공시지가 기준 5억 미만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돈이 될 수가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 이제 실거주로 또 이제 겸행을 하면서 내가 거주하면서 거기에 동시에 청약까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 모색을 할 수가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지역, 서울에서 핵심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사서 뭐 실거주를 하시든지 사놓고, 그렇죠. 그리고 무주택자의 조건을 맞춰서 청약도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하면 이 투트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서울시 집값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약 연봉이 7천에서 8천만 원 갖고 있으신 분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면은 11년에서 12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기간을 정말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지만 12년 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에서 정말 가장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려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청약을 위해서 나는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주택 구입을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빌라를 못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네, 내가 맞습니다. 조그만 빌라를 사더라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청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제 이 장애물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빌라를 구입을 하면서 청약까지 같이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책 방향 자체가 공급이 확실하게 부족하죠.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부족하고 아파트도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다음 정권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 방향이죠. 공급 정책 방향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라는 표현보다는 100%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빌라를 투자를 할 때는 재개발 확정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지역에, 바로 예정구역에 우리가 재개발 확정 구역 같은 경우는 대표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매매가가 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프리미엄이 기본 상급지 같은 경우는 뭐 6억에서 7억 이상 붙어 있어서 그렇죠. 소액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우리가 공시지가 5억을 또 맞춰야 되는데 5억이 넘어가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매가가 상승이 되는데 공시지가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빌라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정도 공시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지가 5억, 요것을 이제 가장 이제 잘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구역,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구역의 시세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낮은 공시지가 5억 미만 아래의 매물에 투자를 하시고 청약까지 같이 노리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이제는 무주택자로 남아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빌라 매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2025년도부터는 무조건 빌라 한 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내 명의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면 본인의 명의 투자를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자제분들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자제분들 빌라를 사주고 싶어도 청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못 사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정책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투자도 투자지만 자제분들에게 아파트 사주기는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상급지에 소액 전세를 안고 좀 투자를 해 놓으시면 개발이 되면 재개발돼서 아파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기간 중에도 청약을 해서 또 원하는 지역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청약 관련해서도 아니면은 재개발 빌라 관련해서도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집을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집을 얻기 위한 전략이 됩니다. 요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근데 이 집 자체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느냐?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짐이 되면 안 되겠죠. 고생하시는 분들, 빌라 갖고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청약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핵심 입지에 청약을 넣고 아니면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청약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비조정 대상 지역 위주로 청약을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당첨 확률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강남이라든가 청약이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특공 부분 아니 가점제 부분에 있어서 과열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 마용성 광이라든가 이런 핵심 입지에 청약을 넣는 게 당첨 확률을 오히려 올릴 수가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봤을 때 강남 3구죠. 아니면은 용산이라든가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마포라든가 아니면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한강변 위주로도 많은 청약 물량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노려보시는 게 이제 당첨 확률을 올릴 수가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빌라 같은 경우도 무조건 상급 입지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빌라를 투자를 할 때 아파트,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고 그 다음에 수요가 밀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집가죠. 땅값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급 입지라고 했을 때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6억 아래로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 아파트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됐든 아니면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거의 대부분 6억 아래로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제 업무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단지로 바뀌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 주변에도 매매가가 6억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땅값이 높은 지역들, 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상급지 같은 경우는 현재 땅값이 5천, 6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의 경우도 주변 땅값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빌라의 가격 자체가 6억 이하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무조건 상급 입지에 6억 아래, 우리가 주택수 제외 효과도 6억 아래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지역 상급 입지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전문가와 무조건 상담 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시세라든가 아니면 주변 입지라든가 아니면 개발이 돼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개발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세금적인 부분 아니면 지역적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무조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청약을 하시던 아니면은 빌라 구매를 하시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혼란기일수록 본인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시장에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 핵심 지역 신축 소형 아파트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아시고 시장을 모니터링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격변기 속에서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앞으로 더더욱 내 재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종목에 대해서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날 하고 있고요. 지역은 앞으로 미래가치 가장 큰 지역입니다. 용산, 한강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바로 용한역이고요.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1억대에서 2억대, 용산 2억대로 투자할 지역이 있을까요? 개발 지역 중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서도 1억대, 2억대, 용산, 한강변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